예, 충남 공주 출신 박수현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부 장관님. 네. 네, 계시죠? 예. 지금 제가 어떤 거를 질의하려고 하는지 장관님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그 수소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이 문제를 10일 날 그 철도공사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철도 노조를 비롯한 곳에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제가 그냥 느낌으로도 간단치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도 그런 좀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지금 총파업 결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관께서 각별하게 그런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 수소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민영화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적어도 야당에서는 좀 100번 양보를 해서 이 문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에 이 문제를 정말 국회가 한번 따져볼 수 있고 다른 문제를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역시 국회에서 잘 이루지를 못했어요. 또 장관께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프랑스가 그 100년대계의 철도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또 업계, 또 정부, 또 의회 모든 단위가 참여하는 그 철도총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논의 끝에 새로운 국가의 100년 대계 정책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접근해야 된다. 갈등 요인을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갈등 요인을 줄여야만 그것이 정책의 집행성에도 정말 힘이 받는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왜 좋습니다. 민영화이든 민영화가 아니든 간에 어쨌든 민영화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철도 경쟁체제 도입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좀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장관님 전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지금 이것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조치들 이것들을 잘 정관에 포함시키는 등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아무리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 주장해도 일단 운영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사정이나 여건을 변화로 이유로 정부가 언제든지 운영회사를 민영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주장이고 또 철도 노동자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로펌의 이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국토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민간 매각 방지 대책 이것이 상법상의 과도한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장관님 이 내용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최종적으로 의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가게 되고 코레일이 원래는 저희가 30% 지분 출자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코레일이 41%까지 최초에 출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군다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제 공공에서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상법에 어긋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분을 완전히 거래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공공기관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연기금에서 출자를 했다가 그렇지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어떤 공공 이런 쪽으로 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 또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레일이 이제 경영을 잘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경영을 잘해서 2016년 이후에 경영 흑자를 내게 되면 코레일이 또 지분을 더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허용을 했고 하는 거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거는 뭐 정부는 지금 뭐 이 철도 부분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그 민영화 논란을 방지하면서 경쟁 체제를 어떻게든지 도입해서 철도가 구조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의견 수렴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철도 산업 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철도공사 내부 노조 그다음에 관계되는 전문가분들하고 여러 차례 그 의견 수렴을 충분히 저희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을 가지고 지금 그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정부의 그 진의가 잘 전달이 되어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족한 시간에 장관님께 답변 시간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정부의 의사가 정말 철도 노조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고 또 거기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충분하게 답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관님 그거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그 철도공사가 원래 지분 30%, 공적 자금이 70%였죠? 근데 지금 장관님 답변 중에 41대 59로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철도공사에게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공적 자금의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줄인 것입니까? 그건 철도공사한테 기회를 더 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저희가 이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 쪽에서 그런 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적 자금의 대표적인 그 축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그 어떤 문서상이나 이런 걸로 약속을 받은 바는 없지만은 5개 정도의 기관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그 출자의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을 했고요. 그런 그 구체적인 진행은 일단 그 자회사가 설립이 되어야 그 자회사라고 하는 실체를 놓고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인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 공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관님, 이게 지금 수서발 KTX 민영화를 하게 되면 그 일반 철도 적자선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도공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2015년까지 경전선과 진해선을 시범 운영한 다음에 그렇게 8개 노선으로 적자선을 폐지하겠다고 그런 답변서를 국토부에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민영화이든 아니든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면 이렇게 일반 철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노선을 폐지하겠다. 검토하라라고 국토부가 철도공사에 지침을 하더라고 철도공사 거기에 화답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바로 민영화라고 걱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적자선 폐지에 대해서 왜 국토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적자선 폐지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그 단독적으로 적자선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코레이에서 적자선을 폐지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그 요청이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장관, 먼저 국토부가 철도공사에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 거기에 응답한 것이고 국토부의 지침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어떻게 반대되는 답변을 내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정책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국민답게 대한민국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 오지에 있다고 해서 이런 그 일반 철도 부설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적자선을 폐지하는 그런 정책이라면 장관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장관께서 정말 살펴볼 것을 여기 저 주고받은 공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지금 아직 업무 파악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 자원을 연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 전달 체계를 잘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제도 장관 답변할 때 보니까 그런 체계를 잘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던데 그중에 이 좋은 이웃들 사업, 이 민간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이게 보면 지금 같은 식으로 이걸 매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17년이 돼야 전국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좀
확대해서 2014년 예산에 정부가 9억 8,4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던데 이것을 한 25억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한 70개 군데 이렇게 시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당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